여기 제 프로거든요. 절대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AI한테 구성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어때요? 하죠.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요새 AI들을 가장 제일 자극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제시해줘. 나 지금 1주택 구매하고 싶은 무주택 서울 거주자인데 정책들만 정리해서 알려줘. 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늘은요, 이 수식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AI 전문가 허성범 카이스트 AI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제 프로거든요. 아니, 올라오는 길에 많이들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감사하게도 몇 네. 분이 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요즘 먼저. 인기 엄청나시던데, 틀면 나오시던데, 인기는 실감을 하시나요? 사실 네. 실감 같은 건 잘 못하고 있고 그래요?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그래서 다 이렇게 아는 척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세요, 아직은? 아직도 음. 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시지?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기엔 좀- 너무 유명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직 저는 체감이 네. 잘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오늘은 일단 AI 연구원님으로 오셨으니까 네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네. AI를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와, 저는 음. 그 AI를 정말 많이 써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나요? 네. 진짜 오.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뉴스레터 바로 네. 받아보기도 하고. 음. 오는 길에 뭐 오늘 촬영 내용이라던가 뭐 저녁에 있을 내용들 그리고 막 논문 같은 음. 거 다 물어보고 어. 심지어 요즘 미드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네. 영어 공부 내용도 물어보고 생각보다 AI가 엄청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모르고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아직까지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데 음. 그렇게까지 100%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그럼 대략 몇 가지 정도 되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저요 그래도 한 10가지는 되지 않을까요? 진짜요?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정말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AI인가? 이런 것도 많이 일상에 네. 이제 들어왔고 네. 또 보면 투자 아니면 산업적으로도 지금 AI 반도체가 거의 온 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씀을 주셨지만 AI를 잘 활용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점점 양극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진짜 AI를 한번 짚어보려고 모셨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질문으로 우리가 사실 AI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AI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먼저 궁금해요. 어쨌든 그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뭐 전력단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반도체가 연결되고 네. 두뇌 격의 AI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어쨌든 너무나 잘하고 있는 회사고 네. 그 안에서 이제 HBM이라는 부분을 좀 리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 근데 좀 섹션을 옮겨서 보면 결국 종착지는 저는 이 두뇌 AI 모델일 거라고 보는데 이 모델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갈 길이 있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있다라는 건 사실 그만큼의 남은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저는 절대 한국이 불리하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너무 잘하는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제든 그런 것들을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그 시간과 돈이 필요할 뿐 그런 게 좀 있으면 네. 충분히 그런 좋은 범용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사실 삼전 닉스라고 해도 맞습니다.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AI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 삼성, 하이닉스, 뭐 네이버 등등등 있겠죠? 네. 우리나라 테크 기업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최근에 매출 너무 잘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영업이익률 쫙 올라가고 있는데, 이 AI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단순히 매출뿐만 아니라 저는 딱 하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대체 가능성인 것 같아요.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 어쨌든 우리가 그 밸류 체인 안에서 다들 키체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 키체인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기업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죠. 대단한 거고요. 그런 것처럼 ASML이라고 이제 반도체 노광 장비 하는 네.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그 기술 하나만으로 사실 그쵸. 거기 없으면 안 엔비디아나 되잖아요. 애플이 다 그쵸. 줄을 서는 느낌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다음 HBM 세대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거기 따라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네. 적층 기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비슷한 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범용 네. LLM 네. 모델에 있어서는 네이버도 이제 뭐 하이퍼클로바 이런 거 하고 있고 LG도 엑사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반응은 좋아요. 내부적으로 반응 좋고 써본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사용자를 끌어올 수 있을 수준까지 어떻게 좀 올라와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 반도체 AI 전문가 오시면 여쭤보는데 네네. 이제 아까 노광장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창신 메모리 중국의 기업이 우리도 네.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또 주식 시장까지도 홀가닥 뒤집혔잖아요. 네네. 지금의 중국의 기술은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처음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조금 의아하네 싶었던 거는 본인들이 발표한 성과 대비 실사용감이 그만큼은 못 따라오는 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괴리가 있나 했는데 요새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좀 자본도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국가가 주도적으로 밀어주다 그렇죠. 보니까 기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시덴스나 이런 다양한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신 메모리의 기술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그쵸. 자세하게.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이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긴장해야 진짜요? 된다고 봅니다. 결국 AI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어쨌든 투자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은 자본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벌어둔 캐시카우나 그런 걸 바탕으로 투자를 쭉 하는 반면 네. 중국은 거기 더불어서 국가가 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가 주도적인 개발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든든한 그런 재투자 같은 것들이 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AI 시장이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테크 기업을 말한 김에 혹시 연구원님 주식 하세요? 요새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안 하면 또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안 하면 좀 섭섭한 느낌이 그렇죠.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저도 그 유튜브도 봤지만 AI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어떤 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네, 편인데 그래서 뭐 제 스타일 맞춰서 하지만 절대로 이제 AI한테 종목 추천해줘. 이렇게 좀 이거 사야 돼, 네. 팔아야 돼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AI가 잘해주는 건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서 패턴을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가 애널리스트나 또는 투자 전문가처럼 자료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흩어진 자료를 좀 모아주고 그 자료를 내가 읽기 쉽게 좀 해독해주고 네. 그래서 나의 판단 근거를 만드는 데 AI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자료를 한 번에 모으는 데 쓰는 거군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판단은 내가 내리지만 그 전에 내가 보는 자료만큼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퀄리티로 만들 수 있으니까 AI로. 그 자료의 퀄리티를 높여서 쭉 읽어보고 결국 판단은 내가 해보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냥 포트폴리오를 AI한테 구성해달라고 하면 네. 해주긴 어떡해요? 하죠. 아, 해주긴 그래요? 하는데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 그쵸.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네. 그럼 이 분야에 있어서 그냥 좀 괜찮은 기업들 추천해줘 하면 아마 대기업들만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밸류체인 시작부터 엔드 땅까지 네. 뭐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쭉 보고 그래서 다양한 기업 리스트를 뽑아주고 그 안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치적으로 우리가 하는 PER이나 그런 수치 기반으로 좀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을 찍어서 조금 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질문이 엄청 중요하고 디테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팁이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는 그 질문을 할 때 역할을 많이 주라 그랬어요. 역할? 네가 이제 뭐 워렌 버핏 같은 뭐 투자 전문가다. 네. 아니면 투자 애널리스트다. 네.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요새 AI들을 가장 제일 자극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명확한 골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목표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뭐가 기자님의 목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단 골로 제시를 해놓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도 제시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한번 이어나가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디테일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또 네. 간단하게 지문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쵸.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지문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아마 분명 저 아니어도 네. 내일 이 종목 오를까? 라는 질문 분명히 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네. 했을 텐데 이거 말고 사실 답은 좀 원론적일 것 같은데 잘 묻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망도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네네. 기반으로 전망을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보시는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 생겨요. 네.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오히려 역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역질문으로? 네. AI한테 네. 나 이거 관심 있는데 이거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어? 네. 사면 안 될 것 같은 반대 의견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때가 있고요. 역으로. 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밸류 체인을 놓고 좀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막 한두 개 제일 좋을 것 같은 거 뽑아줘 이러면 보통 오답이 나올 때가 그렇죠. 많고 한 10개, 20개 정도의 리스트를 보고 그 안에서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결코 판단은 끝까지 인간이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늘 AI가 늘어나면서 사람의 역할은 없어질 거다 하는데 네. 이것만 봐서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네요, AI도. 맞습니다. 저는 AI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절대 AI가 인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회장님이 각자 되는 거고 네.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모아주는 비서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I는 비서진의 역할이고 결국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I는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네. 판단을 하기에는 또 이때까지 있었던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좀 변수에 적응하는 데는 아직 인간을 따라올 수 없지 않을까. 제가 주식을 여쭤보니까 워낙 요즘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쵸, 맞습니다. 이게 왜 심리 상담도 챗GPT에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자신만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하는 요건 꿀팁이 다 있으세요? 요건 꿀팁이다. 네. 저는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서 어닝콜이나 네. 다양한 뉴스들 있잖아요. 네. 특히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그쵸. 것들을 다 보기 힘든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달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뭐 해외 어닝콜이나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새로 계약 수주 발표된 건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외 문서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최근에 이런 뉴스를 띄웠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식 말고 뭐 네. 부동산, 금 이런 것도 이제 말씀 주셨던 영상도 봤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금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데 접근은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게 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발품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좀 어려운 게 워낙 법률도 복잡하고 문서를 봤을 때 뭔가 직관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독해달라고 하는데 AI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서, 네. 뭐 근저당이 뭐야, 뭐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전한 매물이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를 확보하게 된다면 집어넣고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블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집어넣고 이거를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책 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다양한 정책집 같은 거를 그냥 문서를 통째로 올리고 내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나 지금 1주택 구매하고 싶은 무주택 서울 거주자인데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정책들만 정리해서 알려줘. 하면 그래서 탁탁탁탁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똘똘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몰라서 못 쓰는 방법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요새는 그쵸. AI가 정말 똑똑해졌는데, 아직까지 그냥 대답해주는 챗봇 정도로만 여기시는 분들이 네.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요즘 최근에는 금값이 또 올라가지고 네. 관심이 없다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금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처럼 막 공시정보가 계속 나오고 수치에 의해서 변동된다라기보다는 거시적 흐름을 좀 따라간다고 그래도 봐야 힘들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거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일단 추이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AI에게 좀 그런 것들 알려달라. 네. 그리고 그런 거시적 흐름을 알려주는 또 지표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프리미엄, 뭐 그쵸. CTS 프리미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 보고 이 거시 경제 뭐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다, 10년
금리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알려달라고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연구원님 다른 투자에 재테크에 사용하는 AI 다른 것도 있으세요? 주식 말고? 주식 말고요? 네. 아, 저는 저는 부동산도 네. 많이 아 진짜요? 물어보긴 하고요. 뭐 물어보세요? 그냥, 네. 내가 서울에 1주택을 마련하고 네. 싶은데, 최근 5년간 가장 상승폭이 가팔랐던, 이런 것들, 수치적인 것들을, 통계적인 것들을 많이 투자할 만한 물어보고. 가치가 있는 동네를 찾아달라고 하는 네. 거군요.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네. 시드를 먼저 밝히고, 이 정도 시드인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 스스로 그런 게 좀- 쓰면서 약간 또 자괴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 나 얼마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해야지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정확하게 그래요? 나오는데, 어. 정보를 넣을수록 어쨌든 AI는 네. 더 나은 답을 주기도 하니까. 음. 그렇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AI는 뭐라고 하나? 부동산 아저씨랑 같은 답을 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도 그럴 수 있겠고요. 있겠네요.